그게 왜 내 돈이냐? 원래 내 아들 돈인데 며느리가 그걸로 생색을 내. 시누이 집들이 자리에서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아니, 7년 동안 내 적금 깨고 청약 통장 해지해서 시누이 전세금 2억을 보태줬는데 그게 왜 아들 돈이에요?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시누이는 입가에 옅은 웃음만 띠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부동산 변호사인 친언니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시누이 이삿날 아침 도어록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5분 만에 부재중 전화 81통이 쌓였습니다. 7년 참은 며느리가 종이 한 장으로 시댁을 정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7년 차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청약 자금과 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그 가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는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단지 입구의 가로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꾹 누른 종이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만이야. 진짜로. 고생 많았어. 당신이 제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가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축하 케이크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남편과 와인 한 잔을 따라 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식탁 유리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님 세 글자를 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한 박자 늦게 뛰었죠. 어머님, 저예요.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서연아, 바쁘지 않니? 잠깐 통화 좀 하자.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미주 신혼집 말이다. 저는 와인 잔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주가 본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금이 8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구나. 시어머니의 말끝이 살짝 떨리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단단했어요. 사위 될 사람 체면도 있고 미주가 새언니한테 직접 부탁하기가 민망한가 봐. 내가 대신 전화한다. 아, 네. 너희 형편 어려운 거 아닌 거 엄마도 알아. 도연이 월급 통장이 어디 가니? 한 번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남편이랑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식탁만 내려다보았어요. 남편이 와인 잔을 들고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아가씨 전세금 8천만 원 보태달래. 남편의 표정이 잠시 멈췄어요. 8천만 원? 응. 사위 체면도 있고 아가씨가 직접 말하기 민망해한다고. 남편은 와인 잔을 천천히 식탁에 내려놓으며 머뭇거리더니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여보, 딱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우리 가계약금 어제 넣은 거 알지? 알아, 아는데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정리될 일이잖아.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이야.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 손등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죠. 이튿날 오후 시누이 부부가 케이크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새언니, 새언니. 진짜로 평생 이 은혜 안 잊을게요. 아니야, 가족인데 뭘. 아니에요, 새언니. 진짜 우리 오빠가 새언니 같은 사람 만난 게 우리 집안 복이지. 신우이의 두 눈에 정말로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심해부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형수님, 감사합니다. 심해부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 저는 신우이와 함께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중개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임차일란에는 사모님 성함으로 적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네. 신우이 분이 전세자금 대출 신용점수가 좀 부족하셔서요. 사모님 명의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옆에 앉은 신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새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해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모든 그림을 그려두었다는 사실을요. 괜찮아. 일단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아가씨 전세 계약 내 이름으로 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응. 임차인 명의가 너로 되어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100% 내 권리야. 그래. 잘 들어. 계약서 원본하고 입금 내역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사진도 따로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둬. 저는 욕실 거울 속의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언니, 왜 그렇게까지 말해? 그 집안 분위기 내가 한두 번 봤니? 너 결혼식 때부터 내가 뭘 했어. 내 이름 들어간 종이 한 장이 나중에 너 살릴 수도 있어. 명심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혼 후 7년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아온 청약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두어 번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억 원 한 번에 이체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령인 성함이랑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우이가 보내준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한 자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을 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영수증을 가방 가장 안쪽 지퍼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일주일 뒤 신우이가 보낸 영수증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정리하던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한 장씩 넘기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전체 전세금 2억 4천만 원. 신우이 측이 부담한 금액 4천만 원. 제가 보낸 금액 2억 원.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남편 앞으로 그 종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왜? 8천만 원이라며. 8천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준 거였잖아. 남편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러게. 전세금이 2억 4천이야. 아가씨니가 낸 돈은 4천밖에 안 돼. 여보, 내가 2억을 낸 거라고. 8천이 아니라. 남편은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잖아. 미주도 형편이 어려운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거야. 어머님이 어떻게 정리해?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끌어당기며 다독였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한 단어를 입속으로 천천히 굴려보았어요. 돈. 돈이라는 단어가 혀끝에 닿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보다도 또렷하게 제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천장의 한 점만 바라보다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둔 영수증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같이 떠올랐죠. 종이 한 장이 너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단단한 목소리가요.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가족 단체 카카오톡 방에 신우이의 집들이 초대장이 길게 올라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아래에 자기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미주가 좋은 집에 들어갔으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한턱 내야지.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도와준 사람처럼 분위기를 잡는 말투가 휴대폰 화면 위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어머니답네. 한 번만 다녀오자.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집들이 당일 오전, 저는 평소엔 잘 입지도 않는 정장 원피스를 옷장 깊은 곳에서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고급 한과 세트와 신우이가 좋아한다던 디퓨저를 종이 가방에 담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여보, 화장 좀 진하게 하지 마. 어머니 또 한 소리 하실라. 알았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손등에 한 번 더 닦아낸 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짧게 숨을 한 번 골랐어요. 신우이의 새 아파트 12층 복도는 깔끔한 베이지색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남편의 손가락을 보며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죠. 저 비밀번호조차도 제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만들어진 문 안쪽의 것이었으니까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새 가구 특유의 나무 냄새와 향초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베이지색 명품 소파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맞은편 벽에는 65인치 텔레비전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어요. 새언니, 어서 오세요. 신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네. 집 예쁘다. 다 새언니 덕분이지. 진짜로. 신우이는 제 손에서 종이 가방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실에는 큰아버님 내외와 작은어머님, 사촌 신우이 부부까지 10명 가까운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왔구나. 어서 앉아라. 큰어머님이 손짓하며 빈자리를 내주셨어요. 저는 가볍게 목례하고 큰어머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모듬전 한 접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자, 다들 들어요. 우리 미주가 솜씨 좀 부렸어요. 시어머니가 큰 접시를 가운데로 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큰어머님이 제 잔에 식혜를 따라주시며 옆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셨습니다. 조카 며느리,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네, 큰어머님. 미주 전세 보탰다며? 요새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혜 잔을 살짝 들어보였죠. 별것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뭐. 아유, 별것 아니긴. 진짜 복덩이다, 복덩이. 작은 어머님까지 거들며 손뼉을 살짝 치셨습니다.
사촌 시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언니, 진짜 대단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좁은 거실 공간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죠.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서연아. 네, 어머님. 그게 왜 내 돈이니? 거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식혜에 잔을 든 손이 살짝 굳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며느리가 그걸로 생색을 내? 형님, 잘못 들으셨어요. 우리 도연이가 보태준 거지. 며느리가 보탠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큰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듯한 말투였어요. 큰어머님은 잠시 입을 벌리셨다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두어 번 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사촌 시누이는 시선을 자기 앞 접시로 떨어뜨렸어요. 작은 어머님도 슬며시 갈비찜 쪽으로 손을 뻗으며 시선을 피하셨고요. 시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또렷하게 보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남편은 그대로 말끝을 흐리고 자기 앞 국그릇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저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시댁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던 손이었어요. 시아버지 환갑잔치 비용까지 부담했던 그 손등에는 작은 흉터 2개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손등의 거친 결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새언니, 식혜 더 드릴까요? 시누이가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주전자를 들어 보였어요. 아니, 괜찮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짧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한번 골랐어요. 등 뒤의 거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새언니가 좀 유난스러우셔서요. 아유, 그래도 챙겨준 게 어디야. 작은 어머님이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요, 작은 어머니. 근데 우리 오빠가 진짜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새언니는 그냥 통장만 빌려준 거라. 시누이의 목소리 끝에 짧은 웃음소리가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신발장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울고 있지도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손등을 천천히 적셨어요. 7년 동안 시댁 제사상 앞에서 굳어진 그 손등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두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아주 천천히 한 가지 결심을 마음속에 적어 내려갔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친척들은 이미 후식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흘끗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과일 좀 깎아와라. 부엌에 사과 있더라. 네, 어머님.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사과 5개를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과 껍질이 한 줄로 길게 깎여 내려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한 가지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보관해둔 부동산 계약서 원본의 위치,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출력해둔 클리어 파일의 위치,
신우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캡처 폴더 이름, 집주인의 명함을 끼워둔 다이어리 페이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의 서랍 안에 또렷하게 놓여 있었어요. 언니가 일전에 했던 말이 그제야 무게를 가지고 가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너를 살릴 수도 있다는 그 말이요. 서연아, 사과 다 됐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가져갈게요. 저는 사과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거실로 향했어요. 식탁 가운데에 접시를 내려놓는 제 손이 신기할 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친척들을 둘러보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끝이 야물어. 사과도 이렇게 예쁘게 깎고. 큰어머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를 한 조각 집으셨습니다. 저는 식탁 끝자리에 다시 앉으며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사과 접시 위로 시선을 떨군 채 한 번도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현관에서 신우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새언니,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응, 다음에 또 놀러와요. 매제가 새언니 좋아하는 와인 사다 놨대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 미주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야.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제 얼굴을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거울 표면 위에 얇은 막처럼 덮여 있었어요. 그 막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집들이를 빠져나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 미주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듣고 있어? 저는 발끝에 닿는 보도블록의 회색 무늬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가 그대로 어깨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여보, 화났어?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좀 그러신 거지. 진심은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지하철 개찰구로 카드를 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출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며 말을 걸었어요. 여보, 옷부터 갈아입어. 저녁은 뭐 시켜 먹을까? 먼저 먹어. 저는 서재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잠금을 풀고 한 폴더로 곧장 들어갔어요. 폴더 이름은 시댁. 그 안에 또 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지출 정리. 7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어 내려간 엑셀 파일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명절비, 시아버지 환갑, 시어머니 칠순, 시누이 결혼 예단, 시누이 결혼식 축의금 별도 보조, 조카 돌반지, 제사상 비용, 그리고 이번 전세금 2억.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합계 칸이 화면 가장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억 8,400만 원. 숫자가 모니터 화면 위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새 시트를 하나 더 열었어요. 같은 7년 동안 친정에 들어간 돈을 적기 시작했죠. 친정엄마 생신 케이크, 친정아버지 제사 비용 일부, 친정엄마 한복 한 벌, 명절 용돈 몇 차례, 합계 250만 원. 두 시트를 나란히 띄워놓고 저는 한참 동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서재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짜장면 시켰어. 좀 나와.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놓았어요. 물줄기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아가씨네 집들이 다녀왔어. 무슨 일 있었구나. 저는 집들이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풀어놓았어요. 큰어머님이 칭찬한 장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은 소리, 그 다음 흘러나온 말 한마디까지, 신발장 앞에서 들은 신우이의 웃음소리까지요. 언니는 한마디 끊김도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언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서연아. 응. 임차인 너지? 응. 보증금 입금자도 너지? 응. 수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 네가 깰 수 있어. 깰 수 있다고?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 계약서 원본하고 입금 내역서, 통장 사본 다 들고. 언니, 올 거지? 저는 샤워기 물줄기 너머로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조금도 떨고 있지 않았어요. 갈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안에 흩어져 있던 신우이 전세 관련 서류를 모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원본은 안방 서랍 두 번째 칸 안쪽에 있었어요. 중도금 영수증과 잔금 송금 확인서는 서재 책장 세 번째 칸의 노란색 봉투 안에 들어 있었죠. 집주인의 명함은 다이어리 1월 첫째 주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투명한 클리어 파일에 한 장씩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언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언니는 안경을 위로 살짝 올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앉아. 응. 가져왔어? 저는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언니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언니가 안경을 다시 살짝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임차인 중간에 계약 깨면 보통은 위약금 나가. 그렇겠지. 근데 너는 보증금 전액을 내 계좌에서 직접 보냈잖아. 영수증도 다 있고. 응. 그러면 집주인하고 합의만 되면 가장 깔끔해. 언니는 서류를 책상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돈하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서연아. 응, 언니. 한 번 더 물을게. 진짜 할 거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거야. 언니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할 때 할 말 적어줄게. 그대로 읽어. 응. 감정 섞지 말고, 떨지 말고, 딱 세 문장만 말해. 저는 메모지를 받아 가방 안쪽 지퍼에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3월 초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신기하게도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옥상 난간 옆에서 가방을 열고 메모지를 펴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집주인의 번호를 한 자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쯤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본인입니다. 아, 네. 사모님.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모님, 이미 입주하셨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저는 메모지의 다음 줄을 천천히 읽었어요. 계약서상 임차인은 저고 보증금도 제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사정상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약금은 감수하겠습니다. 집주인의 호흡이 살짝 흔들리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그게... 사장님, 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시세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한 2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옥상 난간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시면 새 세입자 빠르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보증금만 제 계좌로 돌려받으면 더 이상 이해 제기 안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집주인이 짧게 헛기침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요. 제 시누이 부부입니다. 아, 집주인이 짧게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두 손을 올리고 멀리 보이는 회색 빌딩 숲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3월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가볍게 날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가방 안쪽 지퍼 속에 넣어둔 메모지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만져보았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손끝에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가 있고 사흘 뒤 점심시간 회사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집주인의 문자가 한 통 들어와 있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자마자 신혼부부 한 쌍이 집을 보러 왔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내용이 짧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도 필요 없다는 한 줄이 그 아래에 따라붙어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언니에게 전달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류 2장이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언니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늘 안에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 증거 남는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인쇄해온 2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깔끔한 활자로 2줄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저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인주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서명란 위에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유서연. 3글자가 종이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동안 저는 어깨에 7년 동안 얹혀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한 장씩 깨끗하게 촬영한 뒤 집주인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여러 차례로 전송했어요. 전송 표시 옆에 작은 일이 사라지는 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집주인의 문자가 다시 한 통 도착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잔금 처리도 빠르게 가능하다고 해서 열흘 뒤에 입주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고 화면을 닫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시누이 부부의 예정된 정식 이사 날짜는 그로부터 2주 뒤였죠.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이 김치찌개를 한술 뜨며 가볍게 운을 띄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미주 이삿짐 도와주러 오라셔. 우리 둘 다 그날 휴가 내자. 여보, 듣고 있어? 저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으며 짧게 답했어요. 회사 일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분기 마감도 끝났다며. 마감 끝나고 다른 일 또 생겼어. 남편이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김치찌개 위로 시선을 떨궜어요. 알았어. 그럼 나만 갈게. 남편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체 카카오톡 방에 신우이의 메시지가 길게 올라왔어요. 새 가구 배치도 사진이 먼저 뜨고 그 아래로 이삿날 일정표가 따라붙었습니다. 큰 짐은 이삿짐 센터에서 옮기고 자잘한 건 오빠랑 새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화면에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대로 화면을 닫았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신우이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며 혀를 작게 찼어요. 여보, 미주가 새언니 좀 도와달라는데 하루 정도는 같이 가줄 수 있잖아. 저는 식탁에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안 가. 여보, 안 간다고 했어.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휴대폰을 소파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 오후였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짧은 문자가 한 통 더 들어왔어요. 새 세입자에게 미리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언니에게 한 번 더 보내두었어요. 언니의 답장은 단 2글자였습니다. 좋아.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시댁 쪽에는 단 한 글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우이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그 통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미주야. 이사 잘 정리되면 매제랑 다 같이 한잔하자. 형이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도 같이 가신다고? 잘 됐네. 남편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모니터에 비친 남편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통화를 끄는 남편이 휴대폰을 식탁 쪽으로 가져오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 우리 새 아파트 입주 좀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미주 자리 잡힐 때까지만.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답했어요. 이미 가계약 다 끝났어. 여보, 잔금 날짜도 잡혔어. 여보, 한 번만 어머니 말씀. 여보.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의 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새집 입주 못 미뤄.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거실 카페 뒤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부터 펼쳐둔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언니와 함께 정리한 자금 흐름표였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 흘러들어간 돈을 한 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간 종이 한 장이었죠. 각 항목 옆에는 작은 글씨로 증빙번호와 날짜가 빼곡하게 매겨져 있었어요. 저는 노란색 형광펜을 들고 마지막 항목 옆에 작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전세금 2억 원. 송금 1. 송금 계좌번호 끝자리 4개. 영수증 보관 위치. 종이의 가장 아래 합계 칸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2억 8,400만 원. 식탁 위 작은 스탠드의 노란빛이 종이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훑어 내려갔어요. 빠진 항목은 없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송금 흔적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종이를 반으로 곱게 접어 거실 책장 2번째 칸 안쪽 두꺼운 양장본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거실로 새벽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손에 쥐었습니다. 유리잔 안의 갈색 액체가 작게 흔들렸어요. 내일 아침 신우이 부부와 시부모님 일행이 그 아파트 12층 복도에 도착할 시간을 머릿속으로 가만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시각,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는 시각, 도어록 앞에 신우이가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시각, 그 모든 시각의 순서가 머릿속에 또렷한 한 줄로 펼쳐졌어요. 저는 보리찻잔을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잔의 온기가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새벽의 정적 위에서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침실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어두운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식탁 위 스탠드의 노란 불빛이 책장 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스탠드 스위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거실 안이 한순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신우이의 이삿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척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다리 밑판 앞에 서서 와이셔츠 깃을 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미준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고 오자. 남편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했어요. 회식 있어. 또 분기 마감이라서. 여보, 그래도 오늘은 미주 이삿날인데. 저는 토스트를 접시에 옮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할 일 있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남편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토스트 위에 잼을 얇게 펴바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한 번 더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회사 끝나면 바로 미주네로 와. 생각해 볼게. 꼭이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토스트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접시 위로 가볍게 떨어졌어요. 같은 시각 신우이 부부는 5톤 이삿짐 트럭을 끌고 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업무용 메신저에 분기보고서 파일을 띄워두고 따뜻한 텀블러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목시계의 분침이 9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12층 아파트 복도에 신우이가 휘파람을 불며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숫자를 차례로 눌렀어요. 익숙한 멜로디 대신 짧은 경고음이 2번 울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이래. 신우이가 다시 한번 같은 숫자를 눌렀어요. 같은 경고음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끼어들었어요. 미주야, 비번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내가 어제도 와서 눌러봤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해봐. 신우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같은 숫자를 다시 한번 눌렀어요. 도어록은 이번에도 같은 소리만 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인터폰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사 들어오는 집이라고요. 인터폰 너머의 여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 어제 이사 왔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계약서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한 집이라니까요. 복도 끝에서 이삿짐 센터 기사들이 무거운 박스를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마.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집주인의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나 박미주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딸이 이사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안에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집주인이 짧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 집은 임차인 본인 요청으로 계약 해지된 지 며칠 됐습니다. 뭐라고요? 보증금도 임차인 본인 계좌로 전부 환불해 드렸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계약 해지? 누구 마음대로요? 아버님,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복도 벽에 손을 짚었어요. 새언니가 그랬다고? 신우이가 2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사촌 신우이가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끼어들었어요. 큰어머니, 새언니가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기는 뭘 잘못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한다. 신우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옆에 서 있던 심해부는 자기 휴대폰만 손에 꼭 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형수님한테 전화 좀 해봐. 신우이가 울먹이며 심해부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심해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색하게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보, 그래. 해볼게.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기 휴대폰을 먼저 꺼내 들었어요. 화면 위에 며느리 서연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 위에 어머님 3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무음 모드를 한 칸 더 내렸습니다. 진동까지 끄고 화면을 그대로 책상 위에 엎어두었어요. 다시 보고서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 옆자리 후배가 저를 흘끔 보았습니다. 과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안 받아.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마우스를 잡고 다음 페이지로 화면을 넘겼어요. 손끝이 신기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12층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발을 굴렀어요. 이게 안 받아? 지금 안 받아? 엄마,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며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봐. 당신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아버지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옆에서 사촌 신우이도 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 심해부의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형수님, 형수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형수님, 심해부의 휴대폰 화면 위에도 같은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삿짐 센터 기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신우이가 짐 기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큰어머님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신 화면을 본 시어머니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미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동서,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우리 며느리가 계약을 깼대요. 보증금을 자기 통장으로 다 돌려받았대요. 큰어머님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형님, 듣고 있어요? 동서, 내가 전화해 볼게. 큰어머님까지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엎어둔 제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을 멈추고 다시 진동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흘끗 들여다보았어요. 9시 5분. 분침이 막 5분을 가리키며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의 전화가 들어온 시각이 정확히 9시였어요. 5분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심해부, 사촌 시누이, 큰어머님이 번갈아가며 같은 번호를 눌러댄 셈입니다. 저는 보고서 화면 위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렸어요. 옆자리 후배가 한 번 더 저를 흘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진짜 안 받으셔도 돼요? 응. 부재중 전화 엄청 쌓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그러라고 놔두는 거야. 후배가 더 묻지 않고 자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9시 5분이 지나갈 무렵 책상 위의 휴대폰이 잠시 잠잠해졌어요.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또렷한 숫자로 찍혀 있었어요. 81. 회색 글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숫자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천천히 엎어두고 보고서 모니터로 시선을 되돌렸어요. 12층 복도에서는 신우이가 심해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의 시동 소리가 단지 주차장에서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내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텀블러에 담아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제야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화면을 열자 부재중 전화 81통과 카카오톡 메시지 100여 개가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천천히 스크롤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짤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라. 서연아, 어디 있니? 엄마다, 전화 받아. 그 아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문장이 점점 길고 거칠어졌어요. 미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와라. 너 이 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메시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촌 시누이의 것이었습니다. 새언니, 큰어머니 쓰러지시기 직전이에요. 저는 메시지 화면을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까지 한 장의 긴 스크린샷으로 캡처했어요. 곧장 언니에게 전송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언니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협박, 명예훼손, 강요. 정황 증거로 충분해. 답장하지 말고 그대로 둬. 저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며 카페테리아 창밖에 옅은 봄볕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사무실 인터폰이 울렸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1층 로비에 어머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어머님이요? 네, 김명숙 씨라고 하시는데. 저는 잠시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짧게 숨을 골랐어요. 외부 방문 객용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짧게 양해를 구하고 3층 미팅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앉으라고? 지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너 지금 미쳤니? 시어머니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시집의 어른인 내가 직접 회사까지 찾아왔다. 이게 안 보여? 보여요, 어머님. 보이는 게 그게 다야? 우리 미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기는 해. 저는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임차인 칸에 또렷하게 적혀 있는 세 글자, 유서연.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그 위에 겹쳐 올렸습니다. 보증금 입금 내역서였어요. 송금인 이름 칸에도 같은 세 글자, 유서연. 송금액 칸에 2억 원이 또렷한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임차인이 저고 보증금 송금자도 저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권리? 시어머니가 비웃듯 입꼬리를 한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야? 그게 다 우리 도연이 돈이지. 어머님, 왜?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두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게 도연이 통장이지. 내 통장이야? 제 명의 적금 통장이에요.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돈이고요. 청약 통장도 제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책상 위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젯밤 책장에 끼워두었던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표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시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7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다 정리해놨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 윗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명절비, 시아버지 환갑, 시어머니 칠순, 시누이 결혼 예단, 조카 돌반지, 제사상 비용. 종이 가장 아래 합계 칸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2억 8,400만 원. 시어머니의 표정이 한순간 일그러졌어요.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책상 너머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이지. 어머님, 내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팅룸 벽에 부딪혀 한 번 더 울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제 월급 통장 7년치 거래 내역이에요. 제 명의 적금 만기 영수증이랑 청약 통장 해지 내역도 같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USB를 노려보았지만 손은 뻗지 않았어요. 미팅룸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조용한 공간 안에서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제 이름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시어머니가 책상 위 종이를 한 손으로 거칠게 쓸어내렸어요.
종이 3장이 책상 모서리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이를 한 장씩 차분하게 주워 다시 책상 위에 올렸어요. 어머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뭘? 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던 날 친척분들 다 계셨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 내 아들 돈인데 며느리가 그걸로 생색을 내냐고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날 그 말 들으면서 결심했어요. 저는 책상 위 종이 3장을 다시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이 종이들 어머님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협박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미팅룸 바닥을 짧게 긁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리예요, 어머님. 정리? 네. 시어머니가 책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두고 봐라. 너 이렇게 하고도 잘 사나? 어머님. 왜? 지금 이 자리 녹음되고 있어요. 저는 책상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책상 위에서 또렷하게 전멸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너, 미팅룸 들어오실 때부터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어깨에 거칠게 둘러맸어요. 두고 보자, 진짜로.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미팅룸 문을 거칠게 밀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둔탁하게 울렸어요.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를 한 장씩 다시 가방 앙클리어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녹음기도 함께 가방 안쪽 지퍼에 곱게 넣어두었어요. 같은 시각 신우이는 친정으로 짐 일부를 옮겨놓은 뒤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 사진 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 아래 짧은 글을 한 줄 적어 올렸어요. 올케 언니 한 명 잘못 만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게시 버튼이 눌리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게시물은 캡처되어 가족 친지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언니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사무실에서 봐. 위임장 쓸게. 녹취 파일도 가져갈게. 언니의 답장은 2글자였어요. 좋아.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분기보고서 모니터를 다시 띄웠습니다. 엑셀 화면 위 숫자들이 또렷한 검은색으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언니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클리어 파일과 노트북 한 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앉아. 언니가 책상 너머에서 안경을 위로 살짝 올리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늘 낮부터 모은 자료들을 한 장씩 꺼냈어요. 신우이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가족 단체 카카오톡 방해 협박 메시지 캡처, 미팅룸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USB, 부동산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서 사본, 자금 흐름표 원본까지. 언니가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응, 언니. 이거 다 들어가면 시댁 식구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휘말려. 그래도 할 거지? 저는 잠시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할 거야. 언니가 책상 서랍에서 흰 봉투 한 장을 꺼냈어요. 위임장 여기 있어. 서명만 하면 돼.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 위에 천천히 이름 3글자를 적었습니다. 유서연. 종이 위에서 마지막 획이 단단하게 마무리되는 순간 어깨 위에 마지막 무게가 가볍게 떨어져 나갔어요. 내일 아침 바로 내용 증명 발송할게. 응. 같은 시각 우리 집 거실에서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어머니, 진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내 마누라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다. 당장 데려와. 남편은 1시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몰리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여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가방에서 자금 흐름표 사본을 꺼냈어요. 이거 봐. 또 그 종이야? 여보, 잘 봐. 이 돈 중에 단 한 푼이라도 당신이 직접 번 돈으로 보낸 게 있어? 남편의 시선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당신 월급 통장, 결혼하자마자 내 가게 통장에 합쳤잖아. 그 이후로 시댁에 들어간 돈, 어디서 나왔는지 한 줄씩 표시해봐. 저는 빨간색 형광펜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표시해. 남편이 형광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손이 한참 멈춰 있었어요. 명절비 항목 옆에서 멈췄다가 환갑 항목 옆에서 다시 멈췄다가 시누이 예단 항목 위로 형광펜이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남편은 단 한 줄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표시 못하지? 남편이 형광펜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왜 못해? 당신 통장에서 직접 나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식탁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 돈은 다 4명의 적금이랑 비상금이랑 청약 통장에서 나왔어. 당신 월급은 한 푼도 안 건드렸어. 7년 내내.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나는 몰랐다고? 당신이 정말 몰랐어? 남편이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미안해, 여보. 저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종이를 다시 제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자고 시작한 거 아니야. 여보, 나 이제 안 참아. 남편이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올렸어요.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내일 어머니께 가서 정리하고 올게. 당신 편에서.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가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큰어머님의 번호였어요. 네, 큰어머님. 조카 며느리, 잠깐 통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큰어머님이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집들이 그날 내가 헛기침만 하고 시선 피했던 거 말이다. 그날부터 내가 잠을 못 잤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어도 네가 그렇게 마음 다치지 않았을 텐데. 큰어머님, 내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가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입을 닫았다. 내가 그게 너무 미안하다, 조카 며느리.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네, 큰어머님. 동서가 친척들 단톡방에 1시간 전에 글을 또 올렸다. 네가 집안을 박살냈다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그 메시지 캡처해서 너한테 보내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요, 큰어머님? 왜라니? 제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큰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조카 며느리. 네. 내가 너 결혼식 날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7년을 버틴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이번엔 내가 입 닫고 있으면 죽어서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큰어머님. 고맙긴 뭘. 너무 늦게 나선 게 미안하지. 전화를 끊고 잠시 후 큰어머님이 보내주신 캡처가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안을 박살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같은 글자들이 친척들 단톡방 위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캡처를 그대로 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어요. 새언니, 죄송한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미주 대학 동기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세요. 상대가 곧장 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큰어머님 따님이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녀요. 큰어머님이 어제 따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조카 며느리가 미주 전세다 보탰는데 미주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닌 게 사실이면 그 자료 좀 받아달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2번 다시 읽었어요. 큰어머님이 한 번 입을 여신 뒤로 그 한 번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저도 미주가 그동안 너무했다는 생각은 했어요. 오빠가 신혼집 통째로 사줬다고 자랑한 건 사실이고요. 저는 그 옆에서 매번 듣고만 있었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아래로 캡처 사진이 1장, 2장, 3장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신혼집 사줬어. 키읔키읔 강남 신혼집. 올케 언니가 좀 유난스러워서 명의만 빌려준 거. 오빠가 진짜 다 알아서 해줬어. 저는 캡처 사진을 그대로 언니에게 전송했습니다. 언니의 답장이 곧장 도착했어요. 명예훼손 증거 추가. 내일 내용 증명에 같이 들어간다. 며칠 뒤 언니가 시댁 일가를 상대로 한 내용 증명이 정식으로 발송되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었다는 이야기를 큰어머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여보. 응. 내일 어머니랑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어. 당신이 잡았어? 내가 잡았어. 처형도 같이 가시는 자리야. 남편이 식탁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내가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 저는 남편의 2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알았어. 진짜로? 진짜로.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다시 한번 가만히 잡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의 온도가 차갑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금 흐름표 원본을 꺼내 식탁 위에 다시 한번 펼쳐 놓았습니다. 내일 이 종이 가져갈 거야. 여보, 어머님 앞에 그대로 펼칠 거고, 당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흔들려.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옅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놓인 합계 숫자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내일 그 숫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머릿속에 또렷한 한 장의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일주일 후 언니의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집 5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남편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회의실 입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지. 그게 어디 진심이었겠니? 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서연아. 언니가 책상 너머에서 안경을 한번 위로 올리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왜요? 오늘은 가족 모임이 아니라 돈 문제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앉으세요, 어머님. 언니가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았어요. 신우이는 심해부의 팔을 꼭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자리에 자리를 잡으며 짧게 숨을 골랐어요. 언니가 자료집을 하나씩 시댁 식구들 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자료 한 부씩 보세요. 자료집의 첫 장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두 번째 장은 보증금 입금 내역서였고요. 세 번째 장은 자금 흐름표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에는 미팅룸 녹취록과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캡처, 대학 동창 단톡방 캡처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표 마지막 줄의 합계 숫자 위에서 시아버지의 시선이 오래 멈췄어요. 2억 8,400만 원. 시아버지는 그 숫자 위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료집을 거칠게 한 장씩 넘기며 외쳤어요. 이게 다 우리 도연이 돈이지. 며느리 돈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요? 당신 이 숫자 똑바로 봤어? 7년이야, 7년. 시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내가 환갑에 받았던 그 돈도 우리 미주 예단도 다 여기 적혀 있어.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어디 있어, 여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예요. 여보, 내가 7년 동안 당신 옆에서 입 닫고 있었어. 환갑 잔치 때도 미주 결혼식 때도 며느리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척척 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그때마다 한 번씩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했어. 오늘은 더 못 닫아. 시아버지가 그 말을 마치고 다시 자료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옆에 앉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로 쏠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정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그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내 돈이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어머니, 제가 7년간 어머니 편에 서서 제 아내를 외면한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가 지금 마누라한테 휘둘려서. 휘둘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신우이가 갑자기 식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흐느꼈습니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미주야. 오빠 나 어떻게 살라고. 언니가 신우이의 흐느낌 위로 차분한 목소리를 얹었어요. 신우이 분, 이 자료 보세요. 언니가 인스타그램 캡처와 대학 동창 단톡방 캡처를 신우이 앞으로 한 장씩 밀어놓았습니다. 신우이의 흐느낌이 한순간에 멈췄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증거로 다 확보된 자료입니다. 명예훼손 소송 증거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언니가 잠시 안경을 위로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신우이분 인플루언서 계정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죠. 신우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해부는 신우이의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자료집의 마지막 장을 펼치며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언니가 합의서의 조항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전액은 임차인 본인 계좌로 환불 완료. 신우이분이 부담하신 4천만 원은 신우이분 계좌로 별도 송금 완료. 향후 일체의 자금 요구, 직접 접촉,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단톡방에서의 언급 시 위약금 1억 원 지급. 회의실 안에서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분노로 굳은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펜이 한참 멈춰 있었어요. 어머님,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서명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곧장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가 펜을 서명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두고 봐라.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잘 사나? 남편이 그 옆에서 곧장 차갑게 입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도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책상 위에서 한순간 굳었어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서명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어요. 당신, 여보, 서명하라고. 시어머니가 펜을 다시 집어들고 서명란 위에 거친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옆에 차분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보탰어요. 신우이가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고 심해부도 그 옆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복도 끝에서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랑 미주는 내가 정리할게. 우리 새 아파트 입주는 예정대로 가자. 앞으로 시댁 일은 당신이 신경 쓸 일 없게 할게. 저는 남편의 두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입으로 명확한 자기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새 아파트 입주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삿짐 박스를 하나씩 풀어 거실에 가구를 배치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첫 끼는 내가 책임질게. 당신이? 배웠어, 며칠 동안.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단지 너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5월의 밤바람이 살짝 열어둔 창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저는 가족단체 카카오톡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신우이, 심해부의 이름이 차례로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각 이름을 하나씩 길게 눌렀어요. 차단 버튼을 차례로 한 번씩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한 번씩 입을 열었어야 했다는 그 낮은 목소리가요. 저는 시아버지의 이름은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에 나가기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이 한순간에 깨끗해졌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따뜻한 김치찌개 한 냄비를 식탁 위로 옮겨 놓았어요. 여보, 식기 전에 먹자. 응. 남편이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제 앞으로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한 수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길게, 아주 길게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들이마시는 공기의 결이 신기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창밖에 5월 밤바람이 거실 커튼 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식탁 한쪽에 놓아둔 작은 흐름표 한 장이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한번 가볍게 짚어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남편이 맞은편에서 제 국그릇에 찌개 한 국자를 더 떠담았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입을 닫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서연 씨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7년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걸 정리한 서연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을 끝없이 깎아내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그 자리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무게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살며시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